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하였고, 이 뉴욕 증시가 아닌 유럽 증시를 중심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고가 증가하고 소비가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올 겨울 가스 배급제 실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후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9일 모여 가스 요금 급등 등에 관한 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의 감소, 금리의 상승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경기는 확실하게 이 다른 대륙 대비해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유럽을 주로 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에 이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내 기업이 그렇다면 잠깐 몇 개월 정도는 조심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러시아 유럽의 가스 중단. 당연히 주가도 급락을 하겠지만 가스값도 폭등을 하고 생산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전기가스를 나눠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독일 쪽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아예 친환경 기조로 가기 위해서 애초에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이런 발전 수단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양길로 이렇게 보내버렸거든요. 법적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프랑스 쪽에 원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전기를 조금 끌어오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라고 가스가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제3국이나 아니면 대체제를 어떻게든 찾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중동 쪽이랑 연동이 되는 이런 흐름이겠죠. 지금 러시아 말고 중동과 유럽 간의 파이프라인, 요것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계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랏빛으로 이를 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도 있는 거죠. 이걸 뭐 포퓰리즘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 증시만큼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른 유럽 증시는 다 개박살이 났는데. 자, 그리고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49.8, 28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럽 내에서도 소비가 얼어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든 이겨나가기 위해서 역의 달러 위완, 중국 인민은행의 외화 지준율 인하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좀 주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도 그런데 중국도 지금 솔직하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지금 G2 기술 경쟁에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배터리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선 이 중국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근데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반도체를 수입을 못 해온다? 라고 한다면, 물론 한국이라는 대체제가 있겠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는 중국에 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랬을 때 중간에 과연 한국이 얼만큼 이 시장 파이를 빼앗아 오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정치를 못하게 된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양쪽에 끌려다니다가 가랭이 찢어지게 되는 거고 정치를 잘한다? 하면 이 기회에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위기는 뭐 24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매출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회에 만약에 점유율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반도체의 위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점유율 그만큼
매출의 기대값은 훨씬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다? 미래가 현재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아래에 있는 이 각 기업들, 하청업체들의 실적이 증가를 하는 요 기대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오를수록 좋다. 대미 수출주들 살볼까? 지금 유럽도 망가졌고, 이 다른 나라들도 망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만큼은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미국 수출주다. 미국 수출이 최우선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조선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라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뭐 몰락한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조선업 일감은 넘치는데 인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건비 하청업체들 인건비 책정한 거 보니까 거의 최저 수준이더라고요. 솔직하게 그거 받고 그 노동을 할 정도라면 안 가죠. 그러면 돈을 늘려주면은 인력이 이게 없다라는 소리 안 할 텐데. 근데 각 회사들 입장에서도 언제 또 이게 꺾일지 모르는데 정규직으로 쓰기에는 그렇고 비정규적으로 이제 하청을 내리게 된다면 또 너무 이제 싼 가격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악순환의 사이클 막 이런 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조선업 아직 본격적인 흑자 전환도 안 했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당장에는 전 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볼 거면 일감 넘치니까 여기 납품을 하는 이 하청업체 중에서도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들 생성한 데 있죠. 고부가가치. 요런 쪽 위주로 한번 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의 개념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개별 종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이런 게 보여지고는 있어도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 이 에너빌리티를 보다 더 이제 쉽게 좀 볼 수 있을지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 쪽을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LG 쪽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청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활용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은 수소 단가가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높아요. 네,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수소 생산 방법은 일단 첫 번째가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석유를 이용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스를 이용해서 해요. 전형적으로 이 원자재,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수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납품을 하는 것인데 미국이나 이 중동의 지역에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수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뭐 석탄은 브라운, 석유는 그레이, 그리고 가스가 블루고 이 완전 청정이 이걸 이제 그린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또 웬 청정 암모니아 기반이냐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한국은 이 세 가지 못합니다. 네, 단가 못 맞춰요. 어차피 수입해오고 하는 거라 생산은 하겠지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걸 가지고로 이 수소 생태계를 주력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청정이 싼 건 아니지만 결국에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청정으로 가야지 그나마 나중에 기술이 발전했을 때 해외랑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정 쪽으로 완벽하게 가려는 움직임, 요걸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이 암모니아는 왜 중요하냐면 암모니아를 이 화학 반응을 시키면은 요걸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변환율 요것도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수소관, 이 가스관이 없으면
어쨌든 이동을 시킬 때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지 간에 액화를 시키든 뭘 하든 해갖고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 암모니아를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 요것도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 추진으로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국내 이제 수소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 요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러한 흐름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정이든 뭐든지 간에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전기로 이제 수소를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역시나 원전이 제일 싸는 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 수소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두산은 수소 발전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선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수소 쪽의 사업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그 뉴스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솔직히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나중에 가는 거니까 나오는 내용들 꼭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빠지고 나서 기관 쪽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은 약간이나마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블락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에 들어오기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안정 먼저 되고 나서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긍정적으로 단기 반등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일단은 이 기관 쪽 매수 보면서 환율 안정 보다가 외국인 들어왔다 하면 이제 거기서 약간 올라가주는 모습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지지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일선 보는 게 좋은데 이왕 60일선 볼 거면 180일까지 보는 게 어떠할까? 여기를 지키게 된다라고 해도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세가 뭐 이탈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 요거 오늘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60일선 위에서 여기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이렇게 60일선 쌍바닥 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60일선 위에 있을 때 21선과 11선이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줘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와준다. 그리고 나서 얘가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고 위쪽에서 자리 잡아주면 정배열 이쁘게 해주면서 이평선들의 밀집은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00%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로 갈 때 되게 크게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질 때 되게 크게 떨어지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버틴 걸 보면은 아래보다는 일단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때까지 버티게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 부분 이것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요 갭을 채우는 여기 움직임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를 뚫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여기서 갭 채우고 떨어지게 된다면 또 시간 걸린다. 하지만 매물대를 딱 보았을 때 지금 여기 위치 있죠? 21,500원? 이 위에서만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스텝은 차근차근 밟지 않을까 싶네요. 했을 때 위에 저항 매물대는 첫 번째는 23,100원, 두 번째는 대략 한 25,500원, 그리고 여기까지 뚫어주게 됐을 땐 3만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뉴스가 나오는 건 단기간에 반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자, 두 번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지지라인 60일 혹은 이 480일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80일 본다. 네, 이건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라. 자, 세 번째, 수급에서 외국인은 조금 더 환율 안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옳은 선택인 것 같다. 자, 네 번째, 이 차트상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선 11선과 그리고 21선의 이 하락 후에 정배열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더 봐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이 모든 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갭 채우는 거 요거 봐야 되고 그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들 잘 보면은 거기 뚫었을 때 그 다음 스텝 거기 뚫었을 때 그 다음 스텝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일단 지금은 숨고르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때려 죽여도 단기간에 21선 위로 바로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굳이 팔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한번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애들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면서 구독자 1.4만 명까지 부탁을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